미성년자 등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추가로 기소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대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주빈은 불복하며 즉시 항고했는데요. 끊이지 않는 여죄가 드러나는 조주빈. 그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는 어디서 끝이 날까요? 앞서 조주빈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징역 42년형이 확정된 상태였는데요. 추가 기소된 혐의는 재판이 끝난 2019년 이후에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조주빈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피해자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만큼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죠.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는 조주빈의 신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조주빈이 주축이 되어 범죄를 저질렀던 안번방 사건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성착취 사건인데요. 당시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 16명 등 확인된 것만 74명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죠. 경찰은 사건이 터지자마자 안번방 사건의 중심이자 박사라고 불리는 조주빈을 비롯해서 공범 13명을 체포했는데요. 가해자들은 충격적이게도 대부분 20대 중반이었으며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3월을 기준으로 영상 소지, 배포자를 포함한 범죄 가담자는 최소 6만여 명에서 26만 명 사이로 추정되어 더 큰 충격을 주었죠. 조주빈은 검거된 직후에도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넘쳐나는 증거들로 인해 결국 범죄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서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텔레그램 안번방을 통해 유료 회원들에게 이를 유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악랄한 범죄의 중심인 조주빈은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총 1,800만 원을 편취하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서 총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자들은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 당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잘 지내지 못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아직도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피해자들을 재판부가 잊지 말아달라. 형량을 낮추지만 말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대법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 단체 조직 살인 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검거 약 19개월 만에 징역 42년의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판결인데요. 당시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도맡은 붓다 강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N번방 운영자였던 각간 문영웅 역시 징역 3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기아 이원호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은 판결 이후 블로그를 운영하기도 했는데요. 블로그에 박사방 사건 총정리 카테고리를 열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이게 납득이가.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선고는 법이 여론을 향해 뱉은 패배 선언이다. 사회적 오해와 오류를 바로잡겠다며 사법부를 비난하기도 했죠. 결국 두 번째 블로그까지 비공개 처리되었지만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 조주빈이 처벌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주빈은 학창시절부터 소문난 문제아였을까요? 학창시절 동기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충격적인 범행과는 달리 학창시절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심한 외모, 콤플렉스와 인정 욕구를
내면에 숨기고 있었던 조주빈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 164cm였던 키를 더 크게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임플란트 비용을 갈취해 사지연 장수를 감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과거 보이스피싱과 마약 사범 검거에 도움을 주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이력도 있다는 건데요. 조주빈은 수술 회복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총기와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을 997건이나 올린 뒤 12명을 유인해서 866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이때 안범방을 접하게 된 조주빈은 앞서 12명을 유인한 방법을 토대로 불법 영상물을 올려 돈 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죠.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는 감사장을 받을 정도로 경찰을 도운 것은 본격 범행 전 사전 탐색의 과정으로 경찰의 수사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안범방 사건이나 박사방 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물의 삭제 등 각종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들을 평생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엄중함에 못 미치는 미약한 처벌로 인해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빨리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범죄를 저지를 생각조차 들지 않는 세상이 오길 소망해 보겠습니다.